안녕하세요. 돈 제대로 쓰는 방법을 찾아서 알려드리는 장원리입니다. 어느덧 30도를 넘어서는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장마까지 겹치면서 무더위와 또 높은 습도가 불쾌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전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는 시즌인데요. 따라서 다른 시기보다 우리 가정의 소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빠듯하게 생활비를 사용하는 분들께서는 부담이 되는 시즌이죠. 이런 시즌에도 효율적으로 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되는 부분을 줄여줄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똑같은 전기를 소모하더라도 전기요금을 조금이나마 더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 가동 시 강하게 틀자. 에어컨은 전원을 켜고 처음 시동을 걸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따라서 에어컨을 약하게 틀었다가 강하게 바꾸는 것은 오히려 전기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와 반대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처음부터 강하게 틀어주셨다가 적정 온도가 도달하면 약하게 틀어주신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선풍기를 같이 사용해 주신다면 찬 공기가 빨리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를 같이 낮춤으로써 우리가 희망 온도에 좀 더 빠르게 저비용으로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습 기능과 냉방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자. 보통 요즘 같은 다습한 시기에는 냉방도 할 겸 습도도 낮출 겸 제습 기능만 틀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습 기능은 냉방 기능보다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습 기능만으로는 실내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우선은 냉방 기능으로 우리가 원하는 온도까지 좀 낮춘 다음에 제습 기능으로 바꿔서 유지해주면 좀 더 시원한 온도 그리고 습도가 좀 낮은 상쾌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비용으로 상쾌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 에어컨의 바람 세기를 활용하자.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과 연관이 있는데요. 에어컨은 전원을 켤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보통은 적정 온도가 되면 우리가 에어컨을 껐다가 또 더워지면 다시 켜는 경우가 좀 많으신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일단 가동 시에는 강하게 틀었다가 우리가 원하는 온도에 도달을 했거나 이제 낮은 온도가 됐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바람 세기를 좀 낮춰서 유지를 했다가 또 더워진다 생각하면 바람 세기를 좀 올려주는 것이 오히려 전기 요금을 줄이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넷째, 에어컨의 필터와 냉각판의 상태를 항상 체크하자. 물론 우리가 처음 에어컨을 시동을 걸 때에는 먼지를 좀 제거하는 청소를 많이 하시죠. 우리가 보통 6월부터 10월까지 한 4달 정도 사용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많은 먼지와 이물질이 다시 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먼지와 이물질이 끼게 된다면은 에어컨이 냉각을 한 공기가 나올 때 오히려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변 온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수가 있게 되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필터와 냉각판을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이 에어컨은 실내에서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많이 좀 체크하고 좀 청소할 수가 있지만 에어컨과 연결되어 있는 실외기가 있죠. 외부에 있는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기를 먼저 빨아들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공기를 빨아들이고 에어컨 본체에서 냉각을 시키는 건데 그 냉각을 시킬 그 공기 자체가 워낙 뜨겁다면 에어컨이 해야 될 일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실외기도 좀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실외기를 이제 설치를 한 곳을 보면서 그늘이 없다면 그늘을 좀 설치를 해주시고 주변에 좀 찬물을 같이 뿌려준다면은 아무래도 흡입되는 공기 자체가 조금은 덜 뜨겁게 흡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활용하실 때 에너지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냉장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냉동실과 냉장실에 대해서 사실 다들 많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이에요. 냉동실이랑 냉장실은 저는 똑같이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음식물이 너무 많기보다는 좀 적당히 들어있는 것이 좋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냉장실은 우리가 자주 여닫기 때문에 냉기를 자주 빼앗기게 되죠. 따라서 냉장실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다면 냉기가 잘 순환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합니다. 자주 빼앗기는 온도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냉장실에 공기 순환이 잘 돼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음식물이 너무 많게 되면 공기 순환이 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냉장고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장실 같은 경우에는 가득 채우기보다는 한 60% 정도만 채워주는 것이 냉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냉동실은 냉장실에 비해서 좀 크기도 작고 그 다음에 자주 여닫지는 않죠. 냉동실 같은 경우에는 얼려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냉기 순환보다는 냉기를 계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냉동실은 오히려 음식물 간에 좀 밀착이 되어서 냉기가 자체적으로 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장실은 60% 정도를 채우되 냉동실은 아예 가득 채우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여름철 많이 사용하게 될 전기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다들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워낙 간단한 방법들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겠죠. 제가 돈을 제대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오늘 이 내용을 알려드린 것은 사실 우리가 되게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실 때 이자를 많이 주는 적금은 무엇인가? 적금보다는 좀 더 나은 이자율을 주는 저축 방법이 무엇인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저축만큼 중요한 것은 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분명 이율 1% 높은 적금을 찾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그 적금의 1% 높은 것, 이자를 더 받는 것보다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전기요금을 줄인다던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계산을 해보면 이자보다 더 많이 줄 때가 많아요.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좀 사소한 부분들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찾아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꼭 지나치지 마시고 내용 다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